이렇게 엄청난 불로소득이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썩은 고기를 그냥 놔두고 몰려드는 하이에나들을 쫓아낼 수는 없는 거죠. 시사기창 신도시의 타짜들, LH 직원들의 그 땅 투기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막을 대안은 없을까? 오늘 그 점을 한번 좀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한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들한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 공공주택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이런 범죄 행위들을 어떻게 처벌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적발된 그 LH 직원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 거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투기한 그 땅들은 그러면은 그냥 수익을 가져가도록 놔둘 거냐?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궁금한 거잖아요.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 공공주택특별법을 소급해서라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 형법을 보시면 말이죠. 범죄 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라는 형법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검찰이 이런 문제를 제대로 다룰 의지만 있다면 진작에 수사해서 기소하고 몰수를 요청을 하면 법원은 재량적으로 이미 다 몰수할 수 있는데, 이건 마치 법이 없어서 몰수를 못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소급 입법을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무슨 소급 입법이에요? 이미 대한민국 형법 만들 때부터 다 범죄 행위로 취득한 물건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를 근본적으로 한번 돌아보면 말이죠. 근본적으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땅 장사를 하면서, 이 기관이 땅 장사를 하면서 엄청난 불로소득을 발생시키게끔 했기 때문에 이런 투기 사태가 일어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판교 신도시입니다. 2005년도에 이제 개발이 시작됐거든요. 처음에 2005년도에 LH에서 이 판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농민들의, 원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을 했습니다. 강제 수용권을 갖고 있거든요, LH는. 왜냐? 주택을 보급한다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야 하니 원주민들이 좀 미안하지만은 보상받고 나가주십시오 하고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LH가 당시에 이 원주민들의 땅을 수용하면서 얼마에 수용을 했느냐?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당 93만 원의 보상가를 주고 이제 수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LH는 이 땅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뭐 전기 놓고 도로도 깔고 또 상하수도도 설치해서 이 기반공사라는 걸 합니다. 물론 여기 돈이 들죠.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나서 790만 원에 이 땅을 민간 건설사들한테 다시 팝니다. 그러니까 93만 원에 원주민들한테 사서 이런 공사를 하고 790만 원에 다시 현대건설, 대우건설, 뭐 GS건설에 이제 팔아 넘깁니다. 아파트 지으라고. 그러면은 민간 건설사들은 여기다가 아파트 짓습니다. 아파트 지어서, 물론 아파트 건축비가 들겠죠. 듭니다, 당연히. 이 땅을 얼마에 팔았느냐? 1,60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3제곱미터 한 평당 1,60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실제로는 당시에 용적률을 160%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분양가는 한 평당 2,600만 원에 판 거죠. 자, 원주민들한테 93만 원에 강제 수용한 땅을 최종적으로 2,600만 원에 이제 분양이 되는, 그러니까 거의 30배 가까운 땅값의 상승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마법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공공택지 개발에서 똑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계마다 이런 엄청난 몇 배의 불로소득이 이렇게 불어나니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LH 내부 직원들 보고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엄청난 불로소득이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 사람이면 누구나 욕심이 생기는 거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내부적으로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는데, 투기 근절을 하겠다는 사람조차도 기회가 되면 나도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단계별 투기, 단계별 불로소득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사업이 있는 한, 그러한 뭐 지금 정부가 하는 식의 근절 조치로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어떤 선한 원소유주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투기가 하면 안 된다 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바보가 되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썩은 고기를 그냥 놔두고 몰려드는 하이에나들을 쫓아낼 수는 없는 거죠.
불로소득이라는 이 썩은 고기를 없애야만 하이에나들도 사라집니다. 강제 수용권이란 공권력을 갖고 수용한 이 민간의 땅을 공공기관이 다시 이런 민간 건설사들한테 비싼 값을 받고 다시 되파는 이 고리를 끊어야만 합니다. 아니, 공공기관이 민간에서 산 땅을 다시 민간에 되파는, 그것도 더 많은 돈을 비싸게 되파는 이런 행위를 어떻게 공공사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리를 끊어야만이 내부 직원들의 투기도 막을 수가 있고, 또 LH 같은 공공기관의 원래 목적, 토지를 수용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라, 이 원래 애초의 목적도 달성될 수가 있는 거죠. 강제 수용이라는 그런 권한은 아무한테나 줄 수 있는 권한이 아닌데, 이 특권이 부여받은 국민적으로 합의해 준 이유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저렴한 집을 공급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민간업체가 거기에 참여하는 순간 민간업체의 수익 논리가 깰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민간업체가 참여하면서 공기업의 이익과 민간업체가 서로 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만 더 커졌을 뿐이지 서민들은 위한 주택은 나오지 않았다. 그럼 그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민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신도시를 개발할 때 공공기관이 불로소득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의 주택을 공급하라는 거죠. 아니, 어차피 여기 아파트가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은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하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게 마련인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은 막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주택 방식이 토지 임대부라는 주택 방식이 있거든요. 이런 아파트가 있거든요.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토지는 공공기관이, LH 같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민간이 갖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물만 개인이 소유해라. 그러니까 아파트 건물만 분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면은 아파트 건물은 뭐 홍길동 이렇게 개인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토지는 LH 소유, 아니면 뭐 SH 소유, 아니면 국토부 소유, 이렇게 공공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토지 임대부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다른 점이 있겠느냐? 원래 집값이라는 거는 아파트 건물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 땅값에서, 깔고 있는 땅값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아파트 건물이야 처음에야 새 아파트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낡고 그래지니까는 아파트 가격이 점점 사실 내려가죠. 이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토지는 공공의 소유니까 이 부동산 전체 가격이 올라갈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토지 임대부 주택 방식 같은 경우에는 불로소득이, 그러니까 투기가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장점이 그럼 뭐가 있겠느냐? 집값이 굉장히 싸지죠. 건물만 분양하니까 이 순수하게 이 아파트 공사비만 내면 되고 입주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대신 매달 이 토지는 공공기관이 임대한 거니까 매달 이 토지 임대료는 지불해야 될 겁니다. 그렇더라도 전체적인 집값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양 아파트 집값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렴하죠. 그야말로 반의 반값 아파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투기가 안 일어나죠. 일단은. 예. 왜냐하면 이제 투기의 대상은 건물이 아니라 땅이거든요. 건물 값은 계속해서 떨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뭐 자동차 값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건데, 근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집이 깔고 있는 땅값,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땅을 임대하니 시세 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그러니 거기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실수요자들만 들어가서 사는 거죠. 아파트 32평이면 평당 건물을 600만 원으로 짓는다 그러면 2억 원 조금 넘지 않겠어요? 건물값은? 그러면 궁금한 점 당연히 드실 겁니다. 이 LH 마크가 붙은 아파트들 보면은 민간이 지은 뭐 푸르지오니 레미안 이런 민간 건설 아파트보다 품질이 훨씬 떨어지지 않느냐. 사람들은 이런 아파트 말고 그런 민간 건설 좋은, 그러니까 잘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한다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 거 아닙니까? LH는 아파트를 직접 짓는 시공사가 아닙니다. 시행사죠. 그리고 아파트를 직접 짓는 것들은 다 이런 민간 건설사들이지 않습니까? 시행사가 원래 역할대로 철저하게 시공사들을 관리 감독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적당한 이윤 줄 테니까 튼튼하고 좋은 아파트 잘 지어서 그 아파트에 굳이 LH 마크를 붙일 이유도 없다. 뭐 레미안, 푸르지오 이런 아파트 브랜드들 다 붙여서
잘 짓게만 만들면 된다. 그러면은 이런 건설사들이 그 아파트 안 짓겠느냐? 다 지을 겁니다. LH는 시행사지 건설사는 아니에요. LH가 시행하되 예를 들어 삼성이 들어와서 썼으면 레미안 아파트라고 짓는 거고 LGS 자이라든가 현대 무슨 뭐 힐스테이라든가 그들의 브랜드를 붙이면 된다고 생각.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계속하면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도 어느 정도는 들어와서 자기 브랜드로 시공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런 의무는 아니 아까 말했듯이 이런 그 원주민들의 땅을 수용을 했으면은 이 보상비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가야 될 테고 여기 뭐 도로, 전기, 상하수도 이런 거 다 건설하려면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 돈을 그러면 어떻게 그럼 부담을 하란 말이냐라는 의문이 들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부담하는 걸 민간 건설사들한테 이 땅을 다시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부담을 했거든요. 채권을 발행하면 됩니다. 채권을. 이 신도시를 지으면은 여기 토지 임대부 주택이 됐든 임대 방식의 주택이 됐든 땅을 팔지 않으면은 여기서 나오는 토지 임대료, 또 아파트 이제 분양가, 보증금, 또 각종 수익 사업들이 여기 상가나 이런 데서 나오는 수익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담보로 해서 주택 임대 채권을 발행하면은 이 사업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국채나 뭐 국공채나 이런 걸 발행을 하면 사실상 국가가 개런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개런티하는 채권은 뭐 여태까지 안 팔리는 적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팔리는 거고 웬만한 그 수익성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전성을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낮은 금리를 발행한다 그러면 안 팔리겠지만 그게 다 시세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면세 조건을 좀 더 얹어주면 충분한 수익률을 좀 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조달금리도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LH가 이 사업을 하더라도 큰 자금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민간 건설사들한테 땅을 팔지 않고 그러니까 민간 건설사들한테 이 신도시 건설을 맡기지 않고 공공이 나서서 정말 공공스러운 땅값에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LH공사가 계속 주장했던 논리는 이 사업비를 전체를 다 마련하려면은 그 LH가 다 빚덩어리를 지어야 된다. 그러니 이 땅을 민간 건설사들한테 다시 팔아 넘겨야만 그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 그거밖엔 방법이 없다는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방법을 못 찾은 게 아니고 자신들의 썩은 고기가 사라질까 봐 이거 정말 안 찾았던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